기아 타이거즈 후임 감독 선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요 얘기 전해드리고 배임 수재 혐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후원사 계약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커피 후원 업체의 모기업도 취재를 조금 해봤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캠프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6시에 비행기를 이제 탑니다. 제가 31일 오후 3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이야기도 조금 전해드리고 정복원 선수 트레이드설 확인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요거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반지 선수 캠프 명단에 빠져 있는데 이 언제 합류할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1월 30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김종국 전 기아 감독과 장정석 전 기아 단장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배임 수재 혐의. 하지만 수사는 계속되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을 하고 피의자들이 배임 수재는 아니고 청탁에 응한 적 없고 순수 격려 차원으로 돈을 받았다. 근데 그 금액이 김 전 감독은 억대입니다. 억대. 장 전 단장도 수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야구계가 요 며칠 좀 충격입니다. 다팀 관계자도 덩달아 우리 팀도 캠프 출발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했는데 야구계 전체 좀 대형 악재죠. 후임 감독은 당장 오늘 내일 발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리스트업이 들어갔고 지금도 리스트업을 심지학 단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중에 저랑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취합을 하고 있고 진가병 수석 코치의 내부 승격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호주 캠프를 감독 대행 체제가 아니라 수석 코치 체제로 진행키로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식 감독을 제대로 모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외부 영입 가능성도 확실히 열어둔 상태고 앞서 라이브 영상 때도 다양한 감독 후보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죠. 감독 영입 프로세스가 구체화되고 본격화되면 또 업데이트를 할 건데 심지학 단장은 1차 스프링 캠프 호주죠. 전략 세미나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문제없이 좀 진행이 가능하고 2차 오키나와 캠프는 새 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감독 후보군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종범 전 코치, 이동욱 전 감독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제야 지도자 풀을 지금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꽤 많이. 근데 타구단 지도자의 경우는 영전이라고 하면 시즌을 마치고 모셔오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즌 준비하는 상황, 셋업이 다 된 상황에서 타 팀의 지도자를 이렇게 약간 빼오는 그런 느낌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큰 고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코치진은 크게 흔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 구단은 김종국 감독 사건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코치들의 연루 가능성도 체크를 한 것으로 합니다. 연관된 다른 이는 없다는 자체 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체 조사입니다. 일단 심지학 단장은 부임하자마자 스카우트 팀의 처우 개선을 했는데 연봉 올려주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외부 유혹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202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2022년 커피 후원업체 계약과 연관돼서 벌어진 일인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신생업체지만 지난해 매출이 한 100억 원대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업체고 매장이 굉장히 큰 거로 좀 유명한 화려하고 큰 매장으로 유명합니다. 젊은 CEO의 이 부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근데 이분이 또 오래된 야구 팬이고 기아 타이거즈 팬이고 김종국 감독하고도 잘 알고 김종국 감독한테는 격려차 회식비를 전달했을 뿐이다. 장정석 단장한테도 마찬가지로. 근데 2021년까지 기아가 어깨 견장 광고로 치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연장이 안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기업에 커피 업체의 모기업에 기아 타이거즈가 먼저 요청을 해요. 이 업체가 자녀가 운영 중인 커피 프랜차이즈의 홍보 등을 이유로 협찬을 하게 되고 견장 패치 그다음에 홈런존도 운영하고 팬 서비스에도 이 업체에 상품도 전달을 하기도 하고 광주구장 내 매장도 이제 설치 중인데 기아 구단은 모든 계약 과정이 투명했고 배임 수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커피 업체의 모기업 쪽도 취재를 좀 했는데 이 커피 업체의 모기업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타이거즈에서 먼저 협찬 요청이 온 건이다. 청탁이 아니라 선수단 회식비를 순수한 의도로 건넸을 뿐이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이 상세한 입장문 이 관계자는 탄원서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이런 입장문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구단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 딱딱 이런 상황이니까 업체 그리고 타이거즈의 후원 계약은 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다. 개인의 어떤 뭐 경제 차원으로 받은 돈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배임 수재가 아니라는 거니까. 진행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계약과 경력금 전달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몇 회로 나눠서 받았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큽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한 이유도 뭐 이러한 금전거래가 순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김종국 전 감독은 주위에 밥을 자주 샀는가? 회식비를 받았으니까 회식은 자주 했는가? 뭐 코칭 스태프 회식 등은 자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신임 당시에도 선수단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부분은 좀 플러스 요인이었고 지난 시즌 후에 구단 프런트가 작성한 김종국 관련 리포트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꽤 강했습니다. 모기업에서 고심 끝에 기아 모기업에서 타이거즈 모기업에서 고심 끝에 3년차 계약 유임을 오케이를 했는데 김종국 감독의 선수 기용 청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구단과 김종국 감독 모두 이 부분 뭐 절대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사유 이 사유에도 선수 기용 청탁 부분은 뭐 일단 없었습니다. 롯데가 과음으로 캠프 출발했는데 김태형 감독은 전력 보강과 상관없이 감독은 최상의 결과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해봐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 감독은 김민성 선수 사인앤트레이드 영입에 대해서는 김민성이 2루에서도 그렇고 괜찮다. 고참이니. 박준혁 단장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얘기만 잠깐 했었는데 뭐 1차로는 2루를 뭔가 보강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죠? 안총 선수가 하나로 갔으니까. 최주환이 2차 드래프트에 나오면 잡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박준혁 단장이 최근에 김민성 잡을까요 하더라. 그래서 해보시라 했다. 내야에서 리드가 될 수 있다. 김민성 선수가 그쪽으로 무게를 뒀다. 한참 좋을 때 3할 7대처럼은 아닌데 야구할 때 강단이 있는 선수다. 우리 선수들이 어리고 내야가 사실 아직은 짜여져 있지 않다. 강단이 있는 선수 드물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다. 이야기합니다. 전미러 선수 올해 신인이죠. 투타 경험이 가능한 자원 뽑으면서 롯데 스카우트 팀에서도 또 승민규 전 단장도 투타 경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얘기입니다. 타자 쪽은 힘은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연습 경기에서 공을 제대로 못 맞힌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2군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이제 20살이고 타격 훈련을 일반 타자들만큼 하고 또 투수 훈련도 하고 체력이 되겠나? 체력이 안 된다. 투수 훈련하고 1군에서 타자를 할 수 없는 상황. 본인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스카우트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타자로는 멀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자로 치면 1군에 들어올 자리가 안 보이고 앞으로 타자도 한다고 하면 지금의 몇 배 노력을 해야 하고 투수로서도 해야 하는데 체력이 걱정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희 선수 얘기입니다. 한동희 선수, 이대호 전 선수가 선배죠. 미국에 있는 강정호 스쿨까지 데려갔습니다. 강정호 스쿨이 뭐 손아섭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갔다 와서 또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상무 지원 이야기가 상무에 지원했어요. 군대 가려면 뭐하러 미국 갔어?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본인이 야구 뭐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야구를 해야 되니까 롯데 관계자입니다. 합격한다고 하면 상무 6월까지 뛰고 가는 거다. 예, 6월에 입대입니다. 퓨처스 리그는 상무니 경기 감각이 이어지고 연속된 과정으로 본 것 같다. 군대 가기 때문에 미국 안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야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 이번에 멘탈과 기술 부분 도움받아서 쭉 이어가는 느낌. 군대의 문제는 11월에 김태형 감독님 부임 이후 지난해 11월이죠. 선수 본인이 구단과 감독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 더 늦어지면 더 답답해질 수 있다. 군 문제는 선수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고 최종 합격하면 입대는 6월. 60게임 정도는 뛰고 입대할 수 있다. 25년 말에 제대하면 26시즌, 2026 시즌 준비는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건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정보건 선수 트레이드 썰 확인 요청이 있었어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수도권 팀의 한 내야수하고 상대 카드로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는데 정보건 선수가 캠프 명단에 빠져 있어요. 지난해 마무리 훈련 중에 좀 큰 부상 아닙니다. 작은 부상 지금 다 나았고 재활 막 빠지고 거의 회복됐고 그래서 캠프 재합류 시기를 구단과 조절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원 선수는 경력이나 수비 능력치 등을 볼 때 뭐 유강남 선수 다음 포수로 봐야 됩니다.
뭐 구단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포수 맞죠? 근데 김태형 감독이 포수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본인도 포수 출신이기도 하고 박준혁 단장도 포수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롯데가 수년째 포수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강남 선수를 4년 80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영입을 한 거고 정보근 선수를 두고 트레이드 요청을 한 타구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뭐 주세요 한 구단이 아직 없어요. 최근에 없습니다. 또 박준혁 단장은 정보근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올릴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뭐 두 번째 포수라면 당연히 필요하죠. 실제 경기도 많이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반저 선수 얘기입니다. 롯데 외국인 투수 반저 선수도 캠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뭐 몇몇 팬들께서도 다 아쉬워 계시지만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집에 머물고 있는데 반저 선수가 먼저 가족과 좀 일정 기간 같이 있어주고 싶다 이야기했고 구단도 오케이를 한 겁니다. 이 반저 선수가 개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롯데 구단에서 훈련 스케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금 제공했습니다. 구단의 트레이닝 파트와 훈련 차트도 공유도 하고 훈련 성과도 매일매일 선수가 보고를 다 하고 또 체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단하고 이야기를 매일 하는 거죠. 캠프 중에 반저 선수가 합류 시점, 재합류를 한다 그럽니다. 그 시점은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